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다뤘던 문방구 꿈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게 되는데요. 평소 잘 가는 마음 공부 공간에서 남자아이가 등장하며 시작하는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마음 공부 공간에 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멀리서 내 가슴 쪽을 향해 뭔가를 쏜다. 비비탄이라고 생각했지만 맞고 보니 테니스공 정도 크기의 공이다. 설마 나를 쏘겠어? 생각했는데 내 가슴에 명중했다. 아프지는 않다. 나는 화가 나서 112에 신고한다. 남자 경찰관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관이 자기 수강생들이 내 전화 때문에 강의를 못 듣는단다. 나는 막 화가 나서 항의한다. 수강생보다 내 민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화를 낸다. 갑자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아이, 몸만 있고 귀여우며 실제 사람이 아닌 정말 만화 그림체가 나타나 자꾸 마음 공부 공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나는 빗자루로 위협해서 내쫓으려 한다. 누군가 말리는데도 쫓아내려 한다. 경찰이 왔다. 제복도 안 입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데 경찰이란다. 아까 전화 받은 경찰이 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보냈구나 생각한다. 젊은 경찰이 영 믿음이 안 간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지만 일생 마음에 끄들리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마음 공부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현존하려는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은 모두가 희망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실의 마음 공부 공간과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마음 공부 공간을 분리해 생각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마음 공부 공간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마음 공부 공간은 그동안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뜻을 두지 않았고 마음 공부를 표방하는 공간에서 정작 마음은 금기어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가슴을 돌덩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슴을 돌덩이로 만드는 작업을 마음 공부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나 역시 그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을 죽이는 작업, 다시 말하면 감정을 억압하는 데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와 주변에 무감해진 상태를 깨달음의 상태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마음 공부를 억압이나 기만과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억압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꿈에 따르면 기존의 마음 공부 공간은 알아차림이 권장되는 공간이라기보다 감정을 억압하도록 조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보완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제시한 해법은 꿈의 말미에 등장한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관입니다. 그가 상징하고 은유하는 바는 질문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음 공부 공간으로 파견된 젊은 경찰관은 나에게 질문하는 법을 강의하라는 명을 받고 온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경찰관입니다. 수업 초반부터 핵심을 끌어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질문 던지기 강의의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가슴은 마음 또는 감정을 뜻합니다. 마음 공부란 내 안에서 한 생각 또는 한 마음이 일어나 쓰러지는 과정을 온전히 관찰함으로써 지금 여기를 살고자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늘상 어디를 그토록 분주하게 헤매는지를 알아차리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은 이리저리로 잘 튀기는 특성을 가집니다.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 테니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 나갑니다. 꿈속 테니스 공은 한 차원 우리의 감정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의 속성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제멋대로 튕겨 나가기 쉽습니다. 조절과 통제가 쉽지 않아서 일상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테니스 공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기보다 억압이 손쉽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공부 공간에 있는데 테니스 공이 날아와 내 가슴을 때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대신 느닷없는 봉변에 억울함과 분함이 올라옵니다. 마음 공부 공간에서 내 마음과 접촉하려는 어떤 시도에 크게 붕괴하는 내 모습은 씁쓸한 아이러니로 다가옵니다. 내게 필요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고통이나 괴로움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분노의 감정으로 치환하는 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고통이나 괴로움을 감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측면에서 자신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음 공부란 판단 없이 마음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꿈은 마음 공부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의 상태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현재 내 가슴은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테니스 공은 내 가슴을 명중시켰지만 내 가슴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는 돌덩이 같은 가슴이라는 표현에 딱 맞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공은 원래 이리저리로 잘 튑니다. 내 가슴을 맞고 그 반동으로 멀리 날아갈 테니스 공이 현재 내 가슴 상태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공으로 가슴을 탁 명중시키잖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우리 CPR이라고 하나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같기도 했어요. 아이가 이 가슴에 충격을 강하게 가해서 심장이 다시 펌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도 굉장히 억압해놨던 사람이라서 이 화가 이 심폐소생술의 결과인가? 했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가보면 또 다른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머리는 없고 몸만 있는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존재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걸 보고 걔를 이제 빗자루로 이제 막 내쫓는 걸 보고 뭔가 초등학생 아이가 내 화의 결과로 조금 축소됐다는 느낌도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 화가 초등학교 남학생이 살리려고 했던 그 방향은 아닌가 보다라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빗자루로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으로 이미 치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것, 가치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 일상에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장난이잖아요. 장난으로 이렇게 딱 내 가슴에 공을 명중시켰고 심지어 나는 아프지 않았는데 그 아프지 않았다는 지점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프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정말 밖에 본능이 살아있고 근데 또 그 본능을 실행시킬 힘까지 같이 갖고 있는 존재 같았어요. 그런 존재에 대한 거부감, 고화, 그게 뭘까?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게 깨어나려고 했을 때 그걸 되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덩이 같은 내 가슴은 감정 정서와 관련된 경험을 방어하는 방패로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리저리로 잘 튀는 테니스 공을 활용하는 이유는 내 가슴과 접촉하려는 어떤 시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꿈 이미지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튕겨내고 밀어내는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꿈은 테니스 공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애초 비비탄 총알을 예상했으나 맞고 보니 테니스 공이었습니다. 공의 크기에 있어서 비비탄 총알과 테니스 공은 대비를 이룹니다. 꿈이 이미지를 대비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꿈이 전하는 메시지에 자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죠. 마음 공부 공간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내 가슴을 향해 테니스 공을 쐈습니다. 내 가슴을 명중시킵니다. 명중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공간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학생 남자애가 아빠 차를 운전해 도로에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그처럼 무모한 모험을 시도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호기심이 그토록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적용해 보면 나의 가슴 모양이나 형태가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정도가 유난하여 그 특성은 저 멀리에서도 확연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달리 돌덩이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실제 돌인지 가슴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돌덩이 같은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고 얼마간의 장난기도 발동하여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사격 솜씨도 대단했지만 내 가슴 역시 대단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돌덩이 같은 가슴은 외부가 가한 힘만큼의 힘으로 테니스 공을 튕겨낼 것입니다. 외부가 아무리 강하게 쏜다 한들 내 가슴에 맞는 순간 밖으로 튕기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 공간에서 내 가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튕겨내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외부로부터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것들은 내 가슴과 접지하는 순간 테니스 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가슴은 깔끔하게 튕겨냅니다. 나의 가슴으로 날아와 가슴을 노크하는 그 무엇도 내 가슴을 무너뜨리거나 가슴을 열어 젖히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돌덩이처럼 되어버린 내 가슴은 충격을 모릅니다. 내 가슴에 돌덩이화에 발맞춰 내면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습니다. 비비탄 총알에서 테니스 공으로까지 크기를 키워 자아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장면에서도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계속 그 밧줄을 내려주잖아요. 여기에서도 초등학교 남자애가 멀게 쏴주고 난 그걸 밀어냈고 화가 나서 112에 전화를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아이가 등장해서 또 막 들어오려고 하고 진짜 끊임없이 내 무의식에서는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꿈에서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아이가 등장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반대로 얼굴하고 몸통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서양 애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깨르깨르깨르 이렇게 떴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보다 이 두 번째 등장한 아이가 뭔가 좀 더 생명력이 축소됐다고 투사했던 거는 제 그 꿈 때문인데 저는 그 꿈에서 뭔가 간절히 아이를 바랬지만 결과가 그런 깨르깨르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나를 놀리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서 그 아이가 등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꿈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나의 밀어내려는 시도가 내 가능성의 생명력을 자꾸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낸다의 측면으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를 보았는데 이 두 번째 아이가 갖는 어떤 의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호기심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살아있는 거야.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런 아이가 두려운 것 같고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잊혀졌거나 사라진 것이지.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너무 이제 무서운 거지 사실은. 그런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아이한테는 내가 대응을 하잖아. 빗자루로. 그러니까 이 아이 역시 마음 공부 공간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 태도가 되게 명백하잖아. 쉽다고 여기는 거지.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잖아. 만화 캐릭터라는 게 뭘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 실제하지 않잖아.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를 보면 만화 캐릭터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접근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내가 가진 빗자루로 쉽게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쓸어버리고 밀어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만화 캐릭터라는 게 말하자면 2차원이잖아. 그러니까 평면적 존재잖아. 그런 건 다시 말하면 쓰레기잖아. 그냥 구겨서 버리면 그만이잖아. 이미 3차원의 세상에서 2차원의 세상으로 간다는 건 힘이 없지. 마치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와 그냥 그 종이 위에 할자로 된 것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좀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종이 위에 할자로 존재한다는 게 내 관념에 대한 어떤 은유를 담고 있을 수 있어. 내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마음 공부라는 것도 실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내는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 저는 굳이 감정 억압을 수련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워낙에 잘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특히나 불안,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을 살려내서 내가 떠오르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이제 아빠를 공격하는 거고 아마 나는 아빠의 화를 진정시키는 데만 온 힘을 집중했지 실제로 내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이나 질문을 하면 그 화는 더 돋궈질 거니까 난 한 번도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를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커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빨리 그거를 이렇게 다독여야 됐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항상 다루는 방식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야, 이제 붕 뜨는 거야. 정말 즐기고 지나가면 되지만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빨리 이렇게 다독이는 방식으로 항상 했는데 불안할 때마다 글 쓰는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제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글을 써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거나 내가 본 거를 정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살려내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내려는 방향으로 애쓴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내 감정을 2차원의 그 종이에 가두는 거죠. 정리해서 감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내가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 내 방향이 이미지화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겠네요. 자아의 관점으로는 외부가 가하는 타격을 버티지 못하면 다리의 힘을 잃고 뒤로 벌러덩 낮아빠질 것 같습니다. 불상사납게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면 체면과 위신은 손상되고 그 상처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돌덩이로 만드는 데 열중했는지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타격을 입을 일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돌덩이로 유지되는 이상 나 역시 누구의 마음에도 가닿지 못합니다. 아무 것에도 감흥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겉돌기만 반복할 것입니다. 내가 맺는 관계는 비상적이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가슴에 테니스 공을 맞은 나는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내 전화 때문에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전에도 전화한 이력이 상당함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내 가슴을 겨냥하는 누군가 또는 내 가슴을 표적으로 삼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해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 일은 나의 일임에도 경찰관에게 떠넘김으로써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명심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외부의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와 내 의식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는 어떤 요소들을 일컫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성의 꿈에 경찰관이 등장한다면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능력이 살아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거나 그 능력을 개발할 필요를 대두시키고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내 전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강생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일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예방 강의일 수도 있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 언급된 강의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유능한 수사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경찰 업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꿈의 말미에 나오는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관은 그와 같은 강의를 통해 배출된 수사관일 것입니다. 수사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신문하는 일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관찰과 질문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범인과 범행 동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수사관이라면 집요하게 따져 묻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며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유능한 수사관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거나 허튼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상대로부터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끌어낼 줄 안다는 뜻입니다. 가령 언제 누구를 만났는가? 그를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 시각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언제 돌아왔는가? 그와는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관계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를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감정을 억압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괴롭고 두려운 요소가 내 삶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고 이제 그걸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 계속 억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괴로움 없는 혹은 그러니까 실제로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어떤 사회적 성취를 하다 보면 나의 편안함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막 탁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진짜 주변에서 오히려 되게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그 괴로움은 나만 느끼는 거고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라고 기억되는 순간들은 그때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들 때. 내가 그 시기를 거치면서 좀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항상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굉장히 좌절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정말 질문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스스로 답을 찾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나를 그렇게 탁 밀어넣었다 할까?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게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그래도 질문이라는 거의 중요성은 사실은 잘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방송하면서도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제 아이한테도 질문을 잘 못하겠어요. 되게 어색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막 연습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걸 막 찾아요. 막 엊그저께 봤는데 아이랑 놀아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래요. 그거 외워서 아이한테만 해줄 정도로 나한테는 질문이 진짜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붙어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선생님 말씀 들을 때도 뭔가 선생님 정답 쫙 찾아놓은 것 같고 나는 이제 그거 읽으면서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중해서 좀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질문이 떠올랐고 선생님한테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내가 그걸 되게 새롭게 느낄 만큼 나한테는 질문을 던지고 또 새로운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잘 경험하지 않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면서 잘 해보고 싶죠. 잘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한테도 잘 해주고 싶고 정말 여자들 제 꿈에도 정말 경찰이나 형사 이런 많이 나왔거든요.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112 생각하고 그만큼 여자들한테 그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겠죠. 수사관은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된 사연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여기 이 아줌마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총알로 테니스 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요한 가운데 이 질문들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마음 공부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곧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정체와 의도는 밝혀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자아의 오랜 습성도 드러날 겁니다. 내가 직접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내가 풀어야 할 과제를 수사관에게 대신해달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고 답변을 얻어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수사관의 특성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조사를 통해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정체는 드러날 터 그는 아마도 트릭스터 역할을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인간 심리에 존재하는 원형적 인물 중에 트릭스터가 있습니다. 트릭스터는 인간의 확신과 오만함을 깨부수는 존재인데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아는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가슴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은 오랜 세월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트릭스터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순수함을 간직한 남자아이의 장난기 어린 호기심은 내 가슴으로 접근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내 가슴 형태가 특이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저 가슴은 돌덩이처럼 딱딱해 보이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정말 그런지. 호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난기 많은 남자아이의 방식이 자아의 금기를 뚫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크게 당황한 나는 화를 내는데 마음 공부 공간의 금기가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음 공부 공간에서 마음은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가슴을 공략하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히 뚫리고 무너지기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고 그래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감정 영역에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돌덩이 같은 가슴으로는 삶의 창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감정 영역에서 태동하고 견인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가능할 수도 있었던 모든 창조를 돌덩이 같은 가슴이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을 통해 표면에서 일렁이는 분노에 대해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튕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본래 잘 튕기는 사람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노를 충분히 보아주면 물러나는 날이 옵니다. 분노가 거치면 슬픔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나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도 크지만 그게 어떤 건지 막연할 때 이 질문이라는 게 주체성을 살아내는 데 한 방법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꿈은 여기서 얘기를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영화를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